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을 나라에서 적극 권장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블라에서 좋은 글이 올라왔는데요. 요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괜한 논란거리가 생기니까 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자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댓글 같은 거 쓰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 의견이랑 좀 다른 댓글이 있으면 서로 존중해 주는 정도는 서로 좀 매너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현대건설에 계신 분이 글을 블라에 올렸습니다. 국제결혼을 나라에서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줘야 될 이유. 노년층 인구 비율이 크게 문제 중인데 아직은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문제가 안 됐고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년층 인구 비율이 아직은 심하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OECD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젊은 나라고 이제 한 5년,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 되면 정말 우리나라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죠. 하여튼 그렇고 자 다시 돌아오면 외국에서 젊은 사람 하나 데려오면 굳이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젊은 층 인구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정말 옳으신 말씀이죠. 일단 한 명 데려오면 플러스 1이고 아이를 낳으면 또 플러스 1, 둘째 낳으면 플러스 1.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남녀 모두 국제결혼 적극 권장해주면 그냥 경쟁력 있는 나이대 인구가 복사가 되어서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말들을 안 하는데 지금 한국 남녀 간의 그 젠더 갈등이 이게 극에 달했잖아요.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자 싫다고 하고 한국 여성들은 한국 남자들 싫다고 하고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니네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매우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 결혼 같은 경우는 현재 남성이 많이 하죠. 여성보다는. 하지만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국제 결혼을 하겠다는 여성들도 지원해주고 권장하고 한국 남성들도 한국 여성들한테 싫어한다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권장해주고 저는 이게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국제결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부에서 여성단체들 눈치 봐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거 실제로 했어요. 하다가 이제 여성가족부 쪽에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다문화 지원은 이미 있는 거고 다문화 가정 지원은 있는 거고 국제결혼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이미 있습니다. 지자체에 조례로 정해진 데가. 근데 그거를 지금 여가부에서 갱세를 놓고 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된다. 중앙정부가. 그래서 요런 걸 이제 권장을 해야 된다고 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순서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게 베스트. 지금 일단 이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우리의 선택은 뭐냐? 국제결혼. 일단 저출산이 문제니까 혼인을 해야 출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제결혼이고 그 다음에가 어쩔 수 없으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민.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일이 진행돼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이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저도 이제 네이버로 막 이것저것 검색을 해봐요. 뭐 저출산, 이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막 고령화 이런 거 검색하다 보면 특히 요즘 이민을 검색하다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좀 발견이 돼요. 매일경제입니다. 이상하게 매일경제가 최근에 이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실어요. 그러면서 이민을 받자. 지금 가족 단위 이민을 받자. 대한민국을 이끈 경제수장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기사를 실고 또 며칠 전에는 이민 내배 못 늘리면 한국의 성장판이 닫힌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매년 24만 명 정도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금 236만 명 정도 있습니다.
결코 적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보면 매일경제에서 이민 관련된 기사를 많이 실어요. 그렇다고 뭐 경제신문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국경제라든가 서울경제도 있는데 다른 경제신문사들은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실어요. 유독 매일경제가 좀 많이 실고, 그리고 일반적인 종합 뉴스를 다루는 뭐 조중동이라든가 한겨레, 경향 이런 데서도 보면 중앙일보만 유독 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실습니다. 중앙일보도 좀 이민에 대해서 바람을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일본 이민이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세국주의도 버렸다, 이민에 대한 몸부림, 이렇게. 이거는 좀 허위예요, 허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원래 이민을 안 받는 나라 맞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이때쯤에는 아마 한국의 외국인 인수랑 노동자 수랑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비슷했습니다. 절대적인 수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본이 300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는 236만 명이고. 그러니까 일본이 최근에는 받아들이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본의 인구 같은 경우는 1억 2천만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인구는 얼마입니까? 5,100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가 더블 스코어가 나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일본이 이미 한국을 앞질렀다. 이거는 조금 선동이죠. 선동이고, 물론 또 다른 의미로 뭐 쓴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제가 볼 때 조금 부풀렸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뭐냐가 하면 자국 내에서 노력할 만큼 노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1.2, 1.3대 정도에서 출산율을 그래도 어느 정도 멈췄잖아요. 멈추고 나서도 이제 공백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조금 받아들이는 수준인 거지.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로 갈 생각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뭐 일본이 뭐 이민에 대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뭐 세국주의도 버렸다, 이민에 대한 몸부림, 이거는 좀 아니죠. 일본은 이민 국가로 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이게 선동한다니까, 이게 선동해요. 일본은 이민 국가로 갈 생각 없다니까요. 지금 어쩔 수 없이 조금 늘린 거 정도예요. 쿼터 정도를.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요새 좀 선을 넘습니다. 근데 또 그 기사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그 언론의 문제 제기가 이 중앙일보 요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사가 난 건데, 이민 문제 선제적 대응을 이라고 또 국무회의에서 이제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민주당 쪽도 그렇고 지금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민 쪽으로 먼저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건 순서가 이게 아니다. 이민보다 국제 결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성들 단체들, 여성들 눈치 보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니다. 그리고 건장하면 되잖아요. 남자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한국 남자 실어가지고 해외 남성들 만나고 싶다는 여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 여성들도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양남 좋아하는 그 여자들한테 양남 만나라고 지원해주고 건장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단체들 눈치 볼 필요 없다. 일부 FM들 눈치 볼 때가 아니다. 이민이 받는 게 답이 아니다. 이민이 받으면 뭐 다 해결돼요? 지금 보면 이민을 많이 받았던 나라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복지천국 스웨덴 보세요. 깽단 천국이 됐답니다. 총기 살인 40% 급증, 이민자 통합 실패, 마약 깽단 할개, 반이민 구구 정당 득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말에 의하면 총기 살인율은 영국의 30배. 복지가 천국인데 깽단 천국이 되었어요. 이민자 받아들여가지고. 그리고 독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독일인데 이민을 받아서 인구는 늘었지만 범죄 빈곤율은 덩달아 쑥. 지금 현재 독일의 이민자 같은 경우는 독일 전체 인구의 16%.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이민으로 뭐 국가가 발돋움했다라고 평가는 받죠. 하지만 뭐 이민 왔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니죠. 거기서도 적응 못하는 분들도 있고 낮은 임금 또 저숙련자 이민자들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당연히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모이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대림동 같은 데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밀집자촌이 이민자 밀집지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모이면서 강력 범죄도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의 빈곤율도 28.1%. 빈곤자, 이민자들, 그리고 이제 빈곤율 같은 경우는 지금 독일의 12.3%에 비해서 2배가 넘고, 그리고 이민자의 범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영국이 옛날에 블랙시트를 했잖아요. 실제 이제 블랙시트를 하게 된 배경이 뭐였냐고 하면 반이민 정서가 블랙시트 할 때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 왜 영국이 EU를 탈퇴했냐고 하면, EU에 만약에 있게 되면 EU에 있는 시민 누구라도 EU 회원국에서는 머물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EU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고 하면 영국으로 사람들이 대거 유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임대료도 치솟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겠죠. 일할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지금 EU 내에 있는 다른 국가에, 뭐 상대적으로 좀 여기에서 임금이 낮은 국가들, 경제가 어려운 국가 사람들이 영국으로 넘어오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로 인해서 임금은 제자리였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영국에서 보면 이제 좀 부유한 층들 같은 경우는 EU에서 남기를 원했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분들은 EU를 탈퇴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이런 정서가 또 있었어요. 유럽 내에도 다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EU를 탈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이민을 받는다고 칩시다. 받는다고 치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한국에 남을까요? 뭐 남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영원히 남을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상당수 중에는 한국에서 최대한 단물 빨 거 빨고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나 뭐 이런 동남아에서 주로 많이 오겠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뭐 우즈벡 같은 데서 이분들이 한국으로 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0살 때쯤에 왔다 쳤을 때 한 50살 정도까지 있다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국부 유출이죠. 국부 유출.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으려는 법 없거든요. 저는 이런 케이스가 단물만 쪽 빨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래도 버티고 있을 때 최대한 뽕을 뽑고 돌아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치안이잖아요. 대한민국 치안, 대한민국 치안이 전 세계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민자가 급증하게 되면 이민 범죄 안 늘어날까요? 지금도 저도 예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대림동 가본 적이 있는데 한국말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밤에 갔었는데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리고 안산도 보면 좀 외국인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그 원곡동인가요? 번호동인가? 하여튼 그쪽도 제가 전에 보니까 한국인데 뭐 한글 간판이 없어. 저는 좀 은근히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급증하게 되면 범죄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인 거지. 정말 이게 본격적으로 뭐 매일 경제에 주장한 것처럼 뭐 매년 24만 명 받아들이고 그러면 범죄율 많이 올라가게 될 거고 대한민국의 치안이 옛날처럼 좋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 지금도 방거리가 무섭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전한데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여성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제결혼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성분들도 반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애를 안 낳겠다고 하니까 지금 정부는 언론들은 이민 받으라.
이민받아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아마 이 목소리가 계속 갈수록 커질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마저도 뭐 대통령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민청이라든가 이런 거 벌써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여튼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성이든 여성이든 특히 저는 여성분한테 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분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진짜 치안이 안 좋아지면 여러분들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제 결혼에 대해서 여성분들도 진취적으로 그래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좀 국제 결혼 이런 거 반대하지 말자.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국제 결혼하는 여성들도 있잖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율이 적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문화로 좀 바뀌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정부 정책 또한 이민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다른 거 할 거 일본처럼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해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때 가서 이민을 좀 생각해라.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좀 한 번 더 강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